똑같은 정지 상태지만 얘는 힘은 0은 아니죠.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체를 자꾸 위로 던집니다. 그럼 방금 보신 것처럼 물체가 위로 올라가다가 특정 지점에서 멈춰서 되돌아옵니다.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되돌아올 때 뭐예요? 그렇죠?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면 힘이 0입니까? 힘이 0 아니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점점 속력이 느렸다가 결국 방향을 바꾸는 건데 그 순간만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즉 힘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와 그런 경우를 구별할 수 있어야죠. 물리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거니까요. 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순간의 접선의 길이를 우리가 순간 속력, 순간 빠르기, 순간 속도라고 표현하는데 이 녀석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플러스 여기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 V가 붙으면 아, 되돌아오니까 이제부터는 어때요? 속도의 개념이 맞겠구나. 그죠? 이건 예를 들어서 이 S가 플러스 S가 예를 들어서 동쪽이라면 아, 이 물체는 동쪽으로 가는 빠르기를 의미하는 거고 이건 서쪽이죠.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럼 서쪽으로 오는 속도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방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T1하고 T2 나와 있으면 T2까지는 한 방향이니까 속력과 속도의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속력인지 다가오는 속력인지 구별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라는 개념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그 순간에 빠르게 크게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 속력이든 속도든 속력 얘기하면 그냥 평균 속력, 속도 얘기하면 속도의 크기라고 물어봅니다. 방향성은 이런 거 제외하고 크기가 얼마냐. 대신 보시면 알겠지만 T3일 때까지 보시면 이 물체의 T3까지 자 보세요. 평균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속력을 물어볼 수도 있고 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평균이라는 시간이 예를 들어 10초다 그러면 10초 동안 속력은 총 이동한 거리니까 10m까지 갔다가 4m니까 총 14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10m를 갔다가 6m를 되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16m 이게 속력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거리. 하지만 속도는 총 10초 동안 변이 값이 얼마죠? 4m밖에 없잖아요. 그죠? 변한 이치니까요. 그러면 4m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1.6m/s라는 뭐가 나와요? 평균 속력. 얘는 0.4m/s라는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 나타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선 운동의 표현에서 거리 시간 요 정도 딱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어떻게 돼요? 좀 더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가속도 개념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교재에 보시면 9페이지에 이동거리와 변이 개념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랑 11페이지 보시면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자, 그 다음에 등속도 이런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속도 개념은 너무 어렵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요즘은 이제 많이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상대 속도 얘기하면 지금 이게 다 속도 아닙니까? 속도. 그럼 이게 뭐죠? 제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죠? 제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속력이 지금 정지해 있지만 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물체가 속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위치가 계속 변할 테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때 이제 상대 속도의 개념을 집어넣는데 상대 속도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한다면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대 속도. 여기 지금 속력하고 속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평균 집어넣으면 전체 시간 동안 전체 이동한 거리, 전체 시간 동안 전체 변이라는 개념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상대 속도는 자 VAB는 VB-VA라고 표현하는데 간단합니다.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라고 표현하거든요.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대신 뭐뭐에 대한은 뭐뭐가
보는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즉 A가 보는 해주시면 돼요. 그럼 A가 보는이라는 건 말 그대로 A가 관측자라는 거죠. 근데 내가 보고 있으면 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를 나, B는 관찰 대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서 누굴 빼느냐?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남에서 나를 빼는 겁니다. 대신 속도는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벡터죠. 방향성이 들어있으니까 반드시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부호를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때 항상 기준 방향은 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그냥 플러스로 잡고 관측하는 대상이 나랑 같은 방향이면 같은 부호 플러스 넣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부호가 반대일 땐 음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이면 음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뭐 책에도 많이 나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자 A라는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가고 자 B라는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면 자 같은 방향이죠? 얼마 보이죠? 둘은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볼 겁니다. A랑 B의 이 둘 사이 거리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요. 되게 상식적인 부분이죠. 그걸 그냥 공식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죠? 남의 속력은 플러스 방향이니까요. 플러스 10 빼기 나도 기준 방향 플러스로 10으로 가죠? 얼마 나오죠? 0 나오잖아요. 승수는 0이야. 근데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라면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저랑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더 빨라 보이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는 남이 B가 나랑 반대 방향으로 10으로 가고 있어. 빼기 나는 기준 방향 플러스 1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0m/s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건 방향성이죠. 그래서 나랑 반대 방향으로 벡터입니다. 나랑 반대 방향으로 내 속력보다 2배 크게 가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그냥 정리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상승속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있으니까 풀어봐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등속도 운동 간단하게 했습니다. 어떤 물체가 힘을 받지 않았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는 14페이지는 가속도부터 간단하게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